안녕하세요. 이직의 정석 헤드헌터 정우철입니다. 상반기에 여러 곳에 입사 지원을 하실 거예요. 이력서를 준비하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요. 하지만 정작 여러 서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바쁜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수백 명을 만나보면서 커리어를 잘 쌓아오셨던 분은, 또 이직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질문은 심플해요. 왜 지원했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무엇을 줄 수 있죠? 너무 단순하게 들리시나요? 네, 면접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리고 자소서에도 제가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명기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갖고 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외운 것들을 답변할 수는 있겠죠. 정석적인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상대편의 입장에서 설득이 될까요? 근데 정작 내 자신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 군데, 수백 군데 회사를 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되게 뻔할 거예요. 내가 설득이 되지 않는데 당연히 남을 설득할 수 없겠죠. 제가 이제 헤드헌팅 추천드릴 때 꼭 여쭤봐요. 지금 회사에서 이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회사를 왜 지원하셨어요? 사실 이직 사유도 지원 동기도 연봉 좀 더 받으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에서 커리어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기가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채용이라는 행위는 결국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편을 설득시켜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모든 서류, 면접은 제안서로서 또한 영업으로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단순히 이 회사 제가 연봉을 높이고 싶어요. 제가 좀 더 좋은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요. 했을 때는 분명 나에겐 이득이 되는 제안이겠죠. 하지만 상대편에게서는 그래서 뭐? 라는 답변을 듣기 십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지원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명분과 동기를 보는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세부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직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내 행동의 명분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돼야 됩니다. 네, 단순히 좋은 회사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설득이 되기 어렵겠죠. 실제로 제가 만나뵀던 후보자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최종 면접이었는데 이분이 부동산 개발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최종 면접 때 임원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하셨어요. 정말 좋은 경력 있는 거 잘 알겠어요. 근데 왜 당신이 1위 회사도 아니고 2위 회사도 아니고 3위 회사인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연봉이 좋아서요. 거기서는 안 뽑아줘서요. 이렇게 답변한다라고 하면 더 기회는 없을 거예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이 직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회사까지 커리어 패스를 밟아왔는데 그 다음 회사에 내가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가, 내가 생각하는 경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더 설득이 잘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예요. 이제 채용이라는 철저히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그것들이 가장 잘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채용 공고는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내 핵심 역량 셀링 포인트라고 하면 내가 그 채용 공고 문제지를 보고 내가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집합이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그 업무만 쭉 했던 사람들 대비 나의 차별점, 내가 산업군이 다르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직무가 유사 직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경쟁자들에 대비 다른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직무에서 어떤 일반적인 커리어 패스와 다르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잡히는 거죠. 앞서 제가 서류도 면접도 제한 소고 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시간 재원을, 내 노동력을 그 회사에 파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파는 사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제품이라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묻기 어렵겠죠. 하물며 내가 같이 일할 동료라고 한다면 더더욱 면접관은, 인사 담당자는, 회사는 깐깐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대답도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해답을 정답으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비단 면접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미팅에서도, 협상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것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면 내 시간도, 면접도, 그리고 입사한 다음에 커리어 패스도 계속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시기 전에 꼭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할지, 어떤 산업군에, 내가 어떤 직무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는지 한번 꼭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료 강의를 할 때 꼭 과제를 내드려요. 3만원, 5만원 환급을 걸면서도 꼭 과제를 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 2~3시간 시간을 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니즈와 본인의 한계와 본인이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직면하시게 돼요. 저는 누구든지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직장 생활이 정말 돈 버는 것밖에, 정말 버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내 다른 3분의 1 시간을 위해 버틴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내가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내 좋아하는 동료가 있는 곳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저도 힘써 돕겠습니다. 네,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